지금 시간에는 번역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번역을 하는지. Translate google.com인가요? 자, 코리안을 바꿔볼까요? 자,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실 건가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영어 공부를 괜히 한 것 같아 후회가 되네요. 영어 공부를 하지 말걸. 지금은 좀 아닌데 한번 더 해볼게요. 후회가 돼. 조금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가정법 과거죠. 말았어야 완벽하네요. 가정법 과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룰 기반이었죠.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 그러니까 뭐 양쪽 언어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 어떤 그 규칙성을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겠죠.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영어 책처럼 뭐는 어떤 식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뭐 최소한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룰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그 룰을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아주 룰로는 아주 몇 개만 기술이 되는 거고 뭐 60-70%만 기술이나 나머지 예외적인 상황들. 더군다나 양쪽 언어가 그걸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해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미지 인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해볼 만한데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부터 해가지고 뭐 클래스들 많아지고 그러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 제스처 인식 같은 거 그러지 말고 데이터로 해보자. 그냥 룰 디자인하는 거 접고 데이터로 해보자. 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통계적인 이제 번역기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데이터 셋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된 문장을 넣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불어로 된 문장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투원 관계가 아니죠. 뭐 이제 소스는 한쪽 언어의 문장을 골랐다 그러면 원이라고 잡으면 되는데 걔가 가려는 대상은 원이 아니죠. 맨이죠. 원투맨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로 인풋 아웃풋 관계를 맺어주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정답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건 맞고 나머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확률적인 모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확률적인 모델로 들어가게 되고 그 확률적인 모델을 다루는 데 있어서 RNN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확률이라는 거는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이 문장도 괜찮고 이 문장도 괜찮고 이 문장도 괜찮다고 하면 요 세 문장에 대해서 확률 좀 높여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낮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응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게 x가 이제 입력 언어의 문장이고 y가 출력 언어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저게 이제 맞는 페어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 값을 갖도록 그렇게 확률이 디자인 되도록, 확률이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거죠.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굉장히 천재적인 그리고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하려는 건 지금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저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죠.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 소스 원어와 거기에 대한 대응된 corresponding translation 이제 많이 모아야 되겠죠. 이게 문장 1, 문장 1의 번역, 문장 2, 문장 2의 번역. 그러니까 뭐 많이 모여 있겠죠. 지금 많이 모여 있고 뭐 좀 신경 써가지고 책 2권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뭐 1대1 대응시키긴 아주 쉽진 않겠지만 그거 갖고서 문장들 이렇게 대응시켜 준다든지 수많은 영어 그 교재들 번역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어떤 언어들은 이게 사실 좀 적어서 조금 번역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사실 느끼지 못했지만 영어를 한국어로 바로 바꾸는 것보다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게 뭐 낫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제 데이터셋 문제로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만족해야 될 파라미터 트레이닝 하는데 만족해야 되는 거는 이건 거죠. n번째 코리아 문장이 들어갔을 때 n번째 거기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의 확률이 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응되는 문장 관계에 있을 때 그 확률이 커지도록 파라미터를 트레이닝 하는 거죠. 여기서 세타는 이제 파라미터,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D는 데이터셋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트레이닝하면 되는 거죠. 얘가 작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모델이 올바르게 번역된 문장한테 좋은 점수를 안 준 거니까 지금 계속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타를 찾으면 되냐?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냐 하면 이 스코어를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클리후드인 거고 로그를 취했으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로 해주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게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화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뭐 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머신러닝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뭔가 이 트레이닝 셋에서 엄청 잘 되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는 모델을 찾는 거죠. 아까 그 기준이 이거였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입력 문장도 그렇고 출력 문장도 그렇고 랭스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n개가 들어가서 n개가 나온다 이런 컨셉이 힘든 거죠.
뭐 7개가 들어가서 12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들어가서 32개, 32개 좀 심하지만 뭐 32개가 들어갔는데 8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요즘엔 안 쓰는 버전들도 있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갖고서 이렇게 막 글자들, 단어들을 막 찍어내는 거 한번 보셨죠? 그런 게 여기에 사용되는 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 하면 그 이미지 캡셔닝처럼 어떤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압축된 그 디스크립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요게 두 번째 RNN에 들어가서 단어를 뱉어내고, 그 단어가 또 들어가서 다음 단어 뱉어내고, 그 단어 또 들어가서 다음 단어 뱉어내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강 그 이미지 캡셔닝에서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한국 문장을 마치 그 이미지에 대해서 디스크립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디스크립터를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시퀀스가 두 개 있는 거죠. 시퀀스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가 두 개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률적인 모델링을 할 건데, 이게 이제 T개의 단어가 있는 시퀀스인 거죠. 그러면 이 시퀀스가 나올, 아까 앞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시퀀스가 나올 확률을 표현해야 되는데, 확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이제 확률에서의 체인 룰인 거죠. x1과 x2가 발생할 확률은 x1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x1이 발생했을 때 x2가 발생할 확률이 되는 거죠. 체인 룰인 거죠. 이건 뭐 수학적으로 그냥 참인 거죠. 그래서 요게 발생한 건 x1일 때 x1이 발생할 확률, x1일 때 x2 발생할 확률, x1, x2일 때 x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까지 그냥 수학적으로 참인 거죠. 요 기호는 t보다 작은 모든 거에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뭔가 RNN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RNN이 x1 넣고 x2 넣고 x3 넣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내부 그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죠? 자, 요거라고 할까요? 자, x1, x2, xt 빼기 1을 갖고서 뭔가가 있는 거고, 이거를 갖고서 얘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RNN에 x1 들어가고 x2 들어가고 xt 빼기 1 들어가서 뭐 내부 스테이트 벡터가 만들어지니까 요 정보가 요게 요약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냐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 비슷한 거죠.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모델링하고 싶은 건데, 가만 보니까 그냥 RNN을 써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RNN을 써서 모델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RNN에 첫 번째 단어 넣어주고, 두 번째 단어 넣어주고, 세 번째 단어 넣어주고, T100번째 단어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어떤데?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RNN의 어떤 내부를 표시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내보내는데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을 본 거죠.
봤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얼마큼 있을지 1번 단어, 2번 단어 이거에 대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NN은 next 단어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인풋 심볼들의 히스토리를 쫙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윗부분에서 하는 역할인 거죠.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요라고 얘기해주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어의 확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뽑고 두 번째 넣어주면 요 상황에서 첫 번째 단어가 이럴 때 두 번째 단어가 뭔지 나오는 거고, 그거까지 넣어주게 되면 요 상황에서 다음 단어가 뭔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RNN이 요 생각이라는 좀 약간 좀 추상적인 문장에 대한 요약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그걸 갖고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RNN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미지 캡셔닝에서 그 RNN이 하는 역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RNN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역할은 그렇죠. 이제 문장을 요약해서 이 생각을 만들어야지 RNN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RNN이 두 개 필요한 거고. 자, 그 생각을 요약하는 거를 인코더,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뽑아내는 거를 디코더라고 해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머신 트랜스레이션에서 많이 쓰는 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데, 인코더는 하나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그 언어를 갖고서 어떤 벡터를 만드는 건데, 그 벡터는 그 문장을 요약하는 어떤 벡터인 거죠. 그 워드 인베딩이 아니라 무슨 센텐스 인베딩 같은 정도겠죠. 그 다음에 센텐스 인베딩을 갖고서 또 다른 RNN이 제2의 언어의 그 단어들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그 뽑아내는 메커니즘은 이미지 캡셔닝에서 했던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블로그에 가시면 원문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장을 이제 영어에서 이제 한국어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게 아마도 이 브레인의 어떤 뉴런들이 액티베이션 된 형태인 거겠죠. 그러니까 요 영어 단어의 문장을 이게 어떤 뇌에서 어떤 뉴런 액티베이션 형태로 있다가 그게 이제 이 단어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인코딩,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 이렇게 단어 문장이 있으면 이걸 갖고서 또 벡터 스페이스의 한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다시 이쪽으로 풀리는 거죠. 이 밑에 부분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위에 부분을 디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가 이제 어떤 뉴런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것처럼 피처 벡터로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워드에서 표현이 가능했었죠. 그거보다 복잡하겠지만 센텐스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이거를 트레이닝 할 때 프로헤칭 그건데요. 자, 우선 보시면 자, 밑에가 요 부분이 워드 인베딩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가면 그 인베딩된 벡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요 밑에는 원핫으로 표현한 것이네요. 원핫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까만 게 하나네요. 원핫으로 표현된 거고, 이거는 여기서 워드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표현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는 뭐 300에서 뭐 수백 차원 정도 되겠죠. 요건 원하신 거고, 뭐 5만 단어라면 이렇게 되겠죠. 걔가 이제 RNN에 들어가는 거죠. RNN에 들어가고 이제 이쪽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쪽은 단어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단어를 넣고서 다 넣은 거죠. 이랬을 때 이 RNN의
남아있는 스테이트는 모든 단어를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트레이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이 문장을 요약할 수 있는 조건을,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본 거죠. 그래서 걔를 RNN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RNN에서 각 단어, 뭐 5만 단어 각각의 확률이 나오면 그 중에서 한 단어를 뽑아주고 걔를 갖고서 또 RNN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어 나오고 그 단어 뽑아서 또 넣어주면 또 다음 단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 이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입니다. 인코더는 문장을 요약해서 하나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의 한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디코더는 거기서 단어들을 뽑아내는 거죠. 자, 인코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원화수로 해가지고 원화수로 된 걸 벡터 스페이스의 점으로 워드 임베딩을 하는 거고, 그게 RNA에 들어가고 다음 스텝에는 다음 단어, 다음 스텝에는 다음 단어,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쯤 되면 얘는 모든 단어를 다 본 거고 이 문장을 다 들은 거죠. 그러면 트레이닝을 잘 시켜야 되겠지만 얘의 스테이트 벡터는 이 문장을 어떤 요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원 핫을 그 워드 임베딩 하는 이 부분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단어들과 새 단어를 보고서 뭔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다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얘기지만 요 벡터를 티스니 이런 걸 써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문장조차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 한정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신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의 뇌라는 게 차원이 높아서 그렇지, 뉴런들의 액티베이션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것들도, 생각조차도, 소트조차도 벡터를 표시 가능한 거죠. 뭐 소트 벡터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보면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같은 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요약이라기보다 문장을 디스크립션 하는 거죠. 문장을 벡터 스페이스 한 점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뉘앙스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뉘앙스가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비슷한 생각을 나타내는 거죠.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소트 벡터, 센텐스 임베딩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걸 이제 풀어서 이제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내야 되는데요. 자, 요게 이제 픽스드 랭스, 그렇죠? 이 RNN의 스테이트 벡터의 길이만큼이죠, 딱. 그걸 갖고서 풀어내는 건데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 단어의 확률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를 뽑아서 단어를 정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단어를 뽑았다라고 얘기해 주면 그 다음에 요 스테이트는 또 계속 가야 되겠죠. 요 스테이트. 그러면 다음 단어는 뭐가 확률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고서 단어를, 여기 좀 랜덤한 요소가 있겠지, 뽑아주면 이제 뭐 여기서 내가 두 개가 비등하면 어떤 걸 뽑는지에 따라서 이제 문장이 좀 다른식 흘러갈 수 있겠죠. 여기로 오는 거고, 이쪽은 저 시간축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나오고 다음 단어 나오고 다음 단어 나오고 다음 단어 나오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거랑 그다음 RNA 트레이닝 했던 거 이제 둘 다 생각하시면 이거를 언롤링 해가지고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텐스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맨 처음에 얘기한 로스 스코어죠. 얘가 최대가 되도록, 뭐 마이너스 붙이면 최소가 되도록 트레이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게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 하면, 그러니까 밑에는 지금 정답 입력 문장들을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여기에는 출력 바람직한 걸 다 써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요 밑에는 이 정답을 넣어주기도 해요. 뭔가 그 좀 더 추렴이 잘 되도록, 아니면 뽑아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전체를 놓고, 요건 당연히 파라미터 쉐어하고 파라미터 쉐어 하겠죠. 파라미터 쉐어, 파라미터 쉐어 하겠죠. 그래서 이 큰 RNN,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RNN이 있는 얘를 트레이닝 하는 거죠. 뭐 워드 임베딩 이 부분은 미리 만들어진 걸 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 하여튼 워드 임베딩은 미리 만들어진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뭐 방법적으로 뭘 쓰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